자, 일단은 이 미니쿤다라는 걸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미니쿤다라고 링크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자, 본인의 플랫폼에 맞게 OS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윈도우니까 이렇게 윈도우로 설치를 해줄게요. 자, 이 아나콘다라는 거는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썬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모아서 파이썬 개발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뭐 근데 여기서 뭐 다 쓸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만 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용량이 적은 미니쿤다라는 걸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냥 쭉 넥스트, 어그리, 넥스트 아무것도 그냥 건들지 마시고 넥스트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설치가 이렇게 완료가 돼요. 자, 요거는 뭐 체크를 해줄게요. 굳이 뭐 체크해서 뭔가 도움말 같은 거 이런 거 여는 건데 필요 없고요. 피니시 해서 완료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윈도우 키 눌렀을 때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명령어 프로그램이죠. 자, 요거를 일단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명령어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해줄게요. 콘다 인스톨 주피터 노트북. 자, 계속 진행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Y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수업 시간 첫 시간에 코랩이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코랩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개발 환경이었잖아요. 요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 코랩이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그냥 파이썬 코드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실행이 되는 거.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 이런 건데 그럼 왜 굳이 코랩 안 쓰고 설치를 해가지고 주피터를 쓰냐면, 이 코랩은 여러분들 컴퓨터 서버가 아니라 저기 구글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DB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 계신 분들은 여기 네트워크적으로 구글 서버에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접근하는 게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DB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 로컬 환경에다가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면 여기서 그냥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실행을 해줄게요. 자,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뜨면, 만약에 이 브라우저 창이 안 뜨면요, 이렇게 안 뜨면 자주 사용하시는 브라우저 이렇게 여신 다음에 여기 로컬호스트 땡땡 8888 요걸로 접근을 해주세요. 이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접근하면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들어왔다. 요게 떠야 돼요, 여러분. 주피터 해서 패스워드 오어 토큰. 안 되시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네, 그거. 했어요? 네. 했으면은 너무 세죠? 자, 잘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패스워드 또는 토큰을 넣어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토큰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여기 토큰 보이시죠? 토큰하고 이퀄 여기. 요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뭐 여기다 넣어서 바로 로그인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자주 쓰실 거면은 여기다 토큰을 넣고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요 패스워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다 토큰 넣으시고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시스템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로컬 파일 시스템 있죠? C 드라이브. 여기에 아마 이 내무서 쪽일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사용자의 파일 시스템 내면서요? 자, 여기가 어디냐, 다운로드, 여기가 맞을 거예요. 아, 짱. 윈도우의 사용자의 여러분들 그 문서 폴더. 자, 그럼 이 폴더랑 이 폴더랑 똑같은 폴더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우측 상단에 new라고 있는데, 여기서 폴더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다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얘는 여기가 루트로 잡혀있네. 여기에서 그냥 만들게요. 여기다가 new 폴더 하시고요. 이 폴더. 자, 그럼 여기 untitled 폴더라고 새로운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거 아니죠?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rename, 파이썬 워크 정도로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 폴더가 여기도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폴더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여기서 new 하신 다음에 파이썬, 다시 이거 new 하신 다음에 이 파이썬 3 이 파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요런 게 하나 떠요. 그죠? 요러면 이제 준비 완료.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뜨셨죠? 선생님 책 저거 에러가 또 에러가 또 선생님 제가 새로 고치는 거였어요. 아 이거 꺼서 아 되게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 문법을 이제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예를 들면 프린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치시면은 실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코드 작성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결과가 여기 밑에 나타나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빨리빨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만약 이 코드는 이제 유지를 한 상태로 다른 코드를 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지금 다른 코드를 쳐서 코드를 이렇게 단위별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름도 노트북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용.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파이썬을 하실 수 있으면 좋죠. 참 요새 파이썬 안 쓰는 데도 없고 되게 쉽고 강력한 언어니까. 그래서 주력 언어가 있으시더라도 파이썬을 배워두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욱이 파이썬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그 학습 환경도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자, 여튼 이제 우리의 목적은 파이썬의 대강의 사용법을 익힌 다음에 파이썬으로 우리 DB를 한번 제어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파이썬이 뭐 제대로 하면은 역시 시간이 몇십 시간 들여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자,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빠르게 배워보고 학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그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건, 이 파이썬 언어 수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파이썬 문법을 막 깊게 파고들고 막 원리를 파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요런 기능이 있는데 요걸 하면 어떤 기능이 된다 하고, 약간 조건문이랑 반복문이라는 게 있어서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할 거예요. 가능하다면 함수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 문법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듣는다고 뭐 파이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우리가 도구로서, DB를 제어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한 것만 일단 뽑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고 더 배우고 싶으면은 파이썬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출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출력은 말 그대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명령이 이렇게 생겼어요. 프린트라고.
그래서 출력하고 싶은 값을 이 괄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1, 2, 3 이렇게 적어놨죠. 요거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면 3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프린트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출력을 할 수는 있기는 해요. 1 출력됐죠? 2 출력됐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린트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개를 출력하고 싶을 때 얘는 맨 마지막 거밖에 출력을 안 해주니까. 근데 이제 프린트를 쓰시면 이 프린트 안에다가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값을 적으면 이렇게 3개 다 출력이 되죠. 요 1, 2, 3, 4도 다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프린트하고 괄호 안에다가 출력하고 싶은 값을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4개 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직접 타이핑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 위에는 그냥 숫자뿐이었는데 요 밑에는 뭔가 좀 생김새가 다르죠. 얘는 뭐 딱 봐도 소수가 붙어있죠. 그래서 실수라고 부르고요. 자, 얘는 헬로인데 HELL로 얘 양옆에 따옴표가 붙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밑에서 보시면 이 자료형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료형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료형이거든요. 자료형만 이해해도 파이썬의 50%는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정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적은 이 1, 이런 1000, 딱 떨어지는 수 있죠? 소수점 없이. 이런 거를 정수라고 하고요. 자, 실수, 그 다음에 실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총 5가지가 있죠, 자료형이. 우리가 또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 또는 1000, 100 이렇게 우리가 소수점 없이 쓰는 숫자를 정수라고 부르고요. 파이썬에서도 이걸 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영어로는 int 또는 integer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int라고 보이면은 정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1000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어떤 숫자, 소수점이 없는 숫자는 다 정수고요. 당연히 음수도 정수의 일종입니다. 음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실수라고 있죠. 실수는 똑같은 숫자인데 소수점이 붙어 있는 거, 정수랑 차이점이 있다면 소수점이 있다라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 정수, 실수, 당연히 얘네도 음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자, 아까 따옴표 붙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문자열. 왜 문자열이라고 부르냐면, 요 HELLO, 이게 하나하나 문자잖아요. 이게 H가 하나의 문자고, E도 하나의 문자고. 이런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해서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따옴표를 붙이는 것이냐? 자, 여러분이 그 따옴표를 붙이지 말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헬로는 뭐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로라는 파이썬 명령어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헬로라는 거 없겠죠. 제가 만약 제 이름을 이렇게 차태진이라고 치면 파이썬 명령어에 차태진이라는 명령어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명령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양쪽에 따옴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이썬은 이거를 명령어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보겠죠. 그래서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된다. 문자열은. 왜? 파이썬 명령어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파이썬 명령어는 어떤 게 파이썬 명령어인가요? 이런 거 아까 프린트. 이게 파이썬 명령어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요 위에 거는 뭔가를 출력하라는 의미고 요 밑에 거는
알파벳 print 이 소괄호 열고 닫고를 그냥 나열한 것 뿐이에요. 문자라는 얘기죠, 이건 명령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양 끝에다가 이 따옴표를 붙인다. 문자열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거 그 자체가 나와버리죠. 근데 이 따옴표를 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출력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무것도 안 정해줬으니까 출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따옴표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해도 돼요. 어떤 문자든 가능합니다. 자, 대신 여기를 단따옴표로 하고 여기를 쌍따옴표로 하면 안 돼요. 짝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이썬 명령어를 잘못 치시고 잘못 만들고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뭐 에러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당신은 지금 뭘 잘못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문자를 자유롭게 이게 문장도 가능합니다. 뭐 my name is 차 해서 하면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될 자료형 중에 하나예요. 요거랑 정수랑.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조금 뭐 지금은 빨리빨리 지나가긴 하지만 밑에서 다시 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딱 받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자, 이 리스트는 뭐냐면 여러 개의 값을 묶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1, 2, 3, 4, 5를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한 다음에 대괄호를 묶었죠. 그래서 어떤 관련 있는 값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머니나 바구니 같은 데 넣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괄호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대괄호 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자, 그럼 숫자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문자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나오고요.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 뭐 정수,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는 거 다 때려 넣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을 묶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일단은 뭐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완벽히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제가 밑에서 다시 이제 예제를 한 번씩 풀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리스트 말고 이제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다가 내가 네임택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 물건이 어떤 용도다 이렇게 써놓는 경우 있죠.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런 숫자나 문자나 이런 거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네임택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172라는 값이 필요하면은 요 네임택 보고 꺼내올 수 있게, 이 대전이라는 문자가 필요하면은 요 홈이라는 네임택을 딱 가져가지고 꺼내올 수 있게,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좀 더 쉽게 꺼내올 수 있게 데이터 앞에다가 이름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자료형이 있고요. 이 5가지가 다 정말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일단 알아두세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변수를 한번 볼게요. 변수. 자, 변수는 뭐냐면,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변수예요. 변수는 여기다, 변수는
저장 공간이다. 데이터 또는 값을 저장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데이터 또는 값은 이 자료형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또는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또는 값이라고 해요. 요 마이너스 100도 값이고요. 1000도 값이고요. 12.4도 값이고요. 요 문자열 마이네임 이스차도 요것도 값이고요. 요 1, 2, 3, 4 묶은 거 이것도 값이에요. 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데이터라고 하기도 해요.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뭐다? 우리가 이제 위에서 알게 된 5가지 유형의 값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저장. 그렇죠? 자, 그럼 왜 저장하냐면 동일한 값을 또는 값을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변수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일한 값,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대상을 저장을 해놓고 이 데이터라는 게 여러분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의 대전제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는 어떻게 실행되냐면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됩니다.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10, 20 하면은 제일 마지막만 출력되는 이유가 요거 실행됐는데 요게 또 실행되면서 그것도 쓴 거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의 기본 대전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한 줄 한 줄 실행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10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요쯤에서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실행한다고 하면 이 10이라는 값은 요때 딱 사용되고 나서 사라집니다. 이 10을 여러분들이 다시 쓰고 싶어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10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죠?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 나왔잖아요. 그죠? 자, 똑같이 10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10을 출력했고 여기도 10을 출력했어요. 그죠? 자, 근데 두 번째에서 사용한 10은 요 10이랑 같은 10입니까? 요거랑 요거랑은 값은 같지만 얘는 서로 다른 10이죠? 다른 애잖아요. 그죠? 내가 얘를 11로 바꿨다고 해서 얘도 11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 다른 값이에요. 서로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값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제가 동일한 값을 이제 사용해 볼게요. 똑같은 10을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10을 두 번 사용한 거예요. 근데 제가 A라는 변수에다가 그릇에다가 10을 저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A라는 똑같은 그릇만 갖고 다니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건 항상 동일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10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그냥 10을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요 A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꺼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요 10 대신 이렇게 A를 넣으면 요 10 대신 A를 넣으면 똑같이 10 두 번 나오죠. 왜냐면 이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건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꺼내서 쓴다라는 거거든요. A에 10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중에 10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같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두 개의 10 아까처럼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거를 11로 바꾸면 요거 하나 바꿨을 때 둘 동시에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정확히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변수는 왜 쓴다? 내가 어떤 하나의 값을 계속 갖다 쓰고 싶어서. 이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될 텐데 7번째 줄에서도 10번째 줄에서도 100번째 줄에서도
내가 첫 번째 줄에서 마련한 이 10이라는 값을 계속 쓰고 싶어서 그때 변수에 저장해놓고 변수에 있는 걸 갖다 쓰면은 언제든 우리는 얘를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요래서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하시는 거고요, 데이터를. 자, 그 다음에 값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11이라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두 개를 해볼게요. 똑같이 아까랑 비슷하게. 자, 이 11 두 개가 출력이 됐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11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죠. 자, 근데 제가 여기를 age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age를 쓰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11 두 번. 그죠? 근데 이 11이 적어도 뭔지는 알아요? 누군가의 나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한테 우리가 이름을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하고 프로그래밍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적어볼게요. 자, 변수는 자, 잠시만요. 뭐 적으려고 했지? 잠시만요. 자, 자꾸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이거 적으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변수를 사용하면 해당 변수는 저장되어 있는 값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age라고 하면 이건 뭐다? 11을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age는 11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변수를 이렇게 숫자 말고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name이라고 하면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밑에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이는 30이고 이름은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게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값 그대로 나오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적지 않고 name이라고 해도 이 name에 홍길동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면 그 값으로 사용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자료형 있죠? 이 5개의 자료형 다 변수에 저장 가능합니다. 자,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요거 이 칸을 하나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요 밑에다가 칸을 하나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더하기 버튼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밑에 하나 새로 생기죠? 그럼 요거를 유지한 상태로 이제 새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실행시키고 싶으시면은 요거 선택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시고, 요거 실행시키고 싶으면 요거 선택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시키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시키시면 돼요. 자, 그럼 변수는 중요하니까 몇 개 더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숫자를 저장하기도 했고 문자를 저장하기도 했죠. 자, 그럼 실수, 그리고 소수점 붙은 거, 이것도 당연히 저장 가능하겠죠.
자, 여기다가 실수 F라고 해서 1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출력을 하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수도 저장 가능하고요. 자, 문자, 숫자, 실수, 그 다음에 리스트. 자, li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변수명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 하나. 자, 변수명 만들 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a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변수명 사이에 등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백이 있으면은 요거를 변수 하나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수 문자로 시작하지 않는다. 특수 문자로 시작하지 않는다. 특수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뱅이, 느낌표 이런 거. 이런 걸로 변수명 지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대문자로 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머니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짓지 않습니다. 변수는 소문자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띄어쓰기가 만약에 필요하다, 띄어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띄었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언더바를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냥 딱 그 소문자로 대충 단어 같은 거 있죠?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딱 그 정도로 지어주시면 돼요. 아까 저가 한 것처럼, 요 이름 데이터 저장할 거면 age, 나이 데이터 저장할 거면 name,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값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이거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 하시면서, 그렇죠?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팔짱 끼고 보면서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변수를 또 제가 아까 li로 이렇게 만들었었죠? 리스트의 그 li 앞에 부분만 딴 거고요. 자, 이걸 하신 다음에 리스트는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었죠? 대괄호 치고 값 적어주고 여러 개의 값을 적어주고 그 여러 개의 값을 컴마로 구분을 해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 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li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해도 li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프린트를 쓰는 이유는 이게 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게 편하시면은 값 하나 정도 확인할 때는 프린트 굳이 안 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요거의 값을 바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값을 보려면 프린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프린트를 그냥 쓰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자, 해서 리스트도 우리가 변수에 저장해봤죠. 자, 그리고 딕셔너리도 하나 저장을 해볼까요? 딕셔너리. 자, 요 홍길동 딕셔너리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복사해서 여기에
딕이라고 해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딕 이렇게 해주면 밑에 또 바로 나오죠. 이 홍길동이라는 것은 네임이다, 이름이다 라는 거죠. 172는 뭐다? 키다. 33은 뭐다? 나이다. 대전은 뭐다? 이 사람 고향이다. 이런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앞에다 이름 붙인 거죠. 자, 됐죠? 자, 해서 5가지 자료형을 다 변수에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자료형 5개의 자료형을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었으니까 이제 처리를 해봐야겠죠. 처리. 여기서 한번 처리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적을 때 앞에 샵을 붙이고 적으면은 색깔이, 글씨 색깔이 녹색으로 되면서 일반적으로 검은색으로 나오는 글씨랑 구별이 되죠. 검은색이 아니네.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랑 구별이 되죠. 요거는 이제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파이썬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적고 싶을 때, 메모 같은 거 적고 싶을 때 파이썬이 이거를 명령으로 해석해버리면 에러가 날 테니까 이 앞에다가 딱 샵을 붙여주시면은 우리 SQL에서랑 똑같아요. 샵 붙이면 이거 주석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파이썬에서의 주석도 샵입니다. 제일 앞에다가 샵 문자를 넣어주시면 주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값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정수를 한번 처리해 볼게요. 정수. 자, 숫자는 보통 우리가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자, 그래서 뭐 A가 아니다. 숫자를 제가 이렇게 변수를 2개를 마련해서 여기다가 하나 넣어보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넣어볼게요. 그럼 2개의 변수가 생겼죠? 2개의 숫자가 생긴 거랑 마찬가지죠. 어쨌든 num1이 10일 거고 num2가 20일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num1과 num2를 더해라. 그럼 10과 20을 더해서 30이 나오죠. 이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 변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도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2번에서 1번을 빼보자. 그럼 10이 나오죠. 20에서 10을 뺐으니까 20, 10.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 곱하기 20 하면 200. 자, 나누기도 한번 해볼까요? 더 큰 수에서 더 작은 수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슬래시 20에서 10을 나누면 2가 나오죠. 근데 이제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소수점까지 붙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정수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고요. 당연히 실수도 여기 똑같이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바꿔도 잘 작동을 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볼 수 있냐면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크기 비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가 산술 연산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크기 비교도 가능합니다. 숫자는 크기 비교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num1이 10이고요. num2가 20이잖아요. 그죠? 그럼 10이 2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틀렸다라는 그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라는 답을 이 파이썬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펄스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펄스라고 나오는 거는 파이썬이 틀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요렇게도 가능하죠. 오른쪽 게 왼쪽 거보다 크다. 20이 1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달라고 하면 true가 나옵니다.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맞는 말에는 true, 틀린 말엔 false라고 표현을 해요. 파이썬에서.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수학에선 이게 같다라는 의미지만 파이썬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썬 세계에서 이건 뭐냐면 오른쪽 거를 가져다가 왼쪽에 집어 넣어라, 이런 뜻이 돼요. 어디서 쓰이냐면 이 변수에서 쓰입니다. 이렇게 10을 집어다가 변수에 넣어라, 20을 집어다가 변수에 넣어라 할 때 쓰는 게 이꼴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요걸 하나 이렇게 더 쓰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이다? 좌황과 우황이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두 개 다르죠? 다른 걸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펄스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틀리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 좌황과 우황이 같지 않다. 이 앞에 있는 이거를 느낌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true가 되죠? 왜? 같지 않은 것을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 비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하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따져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수랑 실수를 가지고는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실수도 동일합니다. 실수도 뭐 이렇게 똑같이 다 적용이 돼요. 자, 됐죠? 자, 문자열은 뭐 딱히 문자열은 딱히 연산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얘네들처럼. 자, 대신 이제 문자열에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헬로라는 문자가 있고요, 월드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자를 붙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땐 얘네들도 더하기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럼 헬로 월드 이렇게 두 개가 붙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더하기 없으면은 이거 잘 나오네요. 더하기 없어도 붙여주네요. 원래 예전에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프린트 안에다가 문자를 여러 개 쓰시면은 붙여주는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더하기를 해도 붙여줍니다. 문자와 문자를 더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 숫자가 아니니까 더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어줍니다. 연결시켜줘요. 문자를 붙이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지금 정수도 했고 실수도 했고 문자열도 했죠. 나머지 두 개,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뭘 할 수 있냐?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리스트에서 하나 꺼내오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리스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죠. 만들어서 변수에 저장해 놓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li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5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 3을 하나 꺼내가지고 요 3을 2배를 해서 보고 싶은데 곱하기 1을 해서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요 li는 숫자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가 안 되겠죠. 곱하기가 안 되고 뭐가 돼요? 오히려 하나 더 생겨버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도한 작동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리스트를 사용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값 꺼내오기 5개 중에 내가 원하는 값 하나 딱 뽑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li가 현재 이 5개 요걸 가리키잖아요. 그죠? 5개인데 내가 원하는 게 몇 번째인지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3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3번째잖아요. 그죠? 그럼 3번째 거 가져와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리스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뒤에 대괄호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숫자를 넣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 li 5개짜리 리스트에서 3번째 거 가져와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실행을 해보시면은 4가 튀어나오죠. 이 5개 중에 4만 튀어나왔죠. 하나의 값을 꺼내오긴 했는데 우리가 3을 꺼내고 싶었는데 4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리스트는 앞에 거 셀 때 1부터 세지 않고 0부터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1을 꺼낼 때는 우리가 이제 0부터 이렇게 세니까 이렇게 하면 1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거 2가 나오겠죠. 그래서 3을 꺼내려면 여기다가 2라고 넣으셔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곱하기 1을 하시면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리스트는 결국 우리가 리스트를 왜 쓰냐면은 여러 가지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은 내가 골라서 빼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꺼낼 줄 모르면은 내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꺼내는 방법을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순서 있죠. 0부터 시작하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인덱스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딕셔너리. 이것도 하나 꺼내오기. 자, 똑같이 딕이라고 한 다음에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거 있죠?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 딕이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내가 이 4개의 데이터 중에 키만 원할 수도 있죠. 키 데이터만. 170이라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몇 번째입니까? 요렇게 한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잖아요. 그죠? 두 번째니까 이렇게 가져와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이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해줘야 돼요. 요거. 그래서 172 꺼내고 싶으면 뭘로 꺼내야 돼요? 1이 아니라 요걸로 꺼내야 돼요. 이렇게 172가 나오죠.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이름을 꺼내고 싶다. 이름.
이렇게 하면 홍길동이 나오죠. 자, 그래서 딕셔너리는 얘도 역시 여러 개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자, 요거 순서로 꺼내오는 거라고 하면, 딕셔너리는 요 데이터 앞에다가 우리가 순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숫자가 아니라 문자 같은 걸로 이름을 붙여놨죠. 그래서 가져올 때도 그 이름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자에 데이터에 이름 붙인 거,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키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꺼내고 싶은 실제 데이터 있죠? 얘를 value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 출력이라는 게 있다. 프린트를 이용한다. 그래서 프린트 안에다가 여러분이 요 자료형 있죠? 요 5개 중에 아무거나 넣으시면 여기 아래 출력이 된다. 그리고 자료형에는 정수가 있고요. 정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냥 숫자고요. 실수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숫자인데 소수점이 붙어 있는 거고요. 문자열은 따옴표 또는 쌍따옴표로 감싸여진 그냥 문자를 의미해요. 이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문자 취급이에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특수문자 같은 것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냥 그 문자 그대로로 보는 거예요. 대신 이게 없으면은 이거를 어떤 파이썬의 명령어로 해석하려고 시도하다가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문자열은 뭐만 주의하시면 된다? 따옴표를 잘 감싸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내가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은 내가 골라서 쓰고 싶을 때, 변수에는 하나밖에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 저장을 하려면 이제 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에 아주 강력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 그 자체에다가 이름을 붙여버릴 수가 있다. 이 170이라는 데이터에는 우리가 하이트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꺼낼 때 이것처럼 애매하게 뭐 몇 번째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딱 지목해가지고 야, 키 데이터 가져와, 나이 데이터 가져와, 고향 데이터 가져와 라고 하면 바로바로 딱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변수 중요합니다. 저장 공간이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자료형 있죠? 이 5개의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저장을 왜 한다? 계속 쓰려고,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사용하시면은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대신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여기다가 요거 이퀄 있죠? 이퀄? 이거 이퀄 왼쪽에 오면 변수는 값이 아닌 본연의 저장 역할을 합니다. 요것만 주의해주세요. 요때 age는 뭐 숫자 뭐 11이 아니라 그냥 저장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 age는 뭐다? 11이다. 왜 11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왼쪽에 오는지만 잘 보세요. 됐죠? 자, 여러분들이 요것만 일단 좀 이해하시고 사용할 수 있어도 절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료형 이해하고 연산하고 처리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조건문 반복만 익히시면은 7, 80%는
사용 가능하시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요거를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보시고 10분 쉬었다가요 딱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데이터베이스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